지난달에 10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설민석의 책 읽어드립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설민석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이고요. 출판은 단코마이에서 담당했습니다. 한동안 출판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프로그램이죠.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에서 소개했던 책들 중 일부를 종이책으로 엮어서 새롭게 냈습니다. 특별한 느낌은 따로 없었고요. 그냥 재밌게 봤던 TV 프로그램을 다시 보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 뒷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유의미하게 많은 정도는 아닙니다. 독서를 위해서는 이 책을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원래 책을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라면 이 책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이 책을 구매할 만한 경우는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재밌게 시청하신 분이라면 소장용으로서도 한 권쯤은 구매할 만합니다. 책 내용과 영상 내용을 비교해보시고 서로 다른 지점을 발견해보시는 것도 이 책을 읽는 소소한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공부하는 삶이고요. 저자는 프랑스 분이셨는데 앙토냉 질베르 세르티앙수라는 분이고요. 출판은 유유에서 담당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구매하게 된 책인데요. 물론 처음부터 이 책을 꼭 사고 말리라 그렇게 마음먹고 서점에 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생각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책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 책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왠지 정답을 말해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 운이 좋게도 그 예상은 빗나가지가 않더라고요. 정보와 관련해서 생각하던 게 있었거든요. 그 생각들과 일치하는 내용들이 이 책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평소 저의 공부 태도, 공부하는 습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잘못된 점을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반성할 수 있었으며 저의 방향성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책에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단점이 딱 눈에 띄는데요. 공부하는 삶을 단독으로 소개하는 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7월 달에 12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기획은 이영식이다 이고요. 저자는 남충식 씨, 출판은 휴먼큐브에서 담당했습니다. 기획력의 필요성을 절감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기획력과 관련된 책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어오고 있었습니다. 거의 6권에서 7권 정도는 되지 싶은데요. 기획은 이영식이다는 제가 여태 읽었던 기획력 관련 책 중에서 단연 최고였습니다. 작년 9월부터 참가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께서 저에게 이 책을 빌려주시고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유익하게 읽었었고 또 너무나도 재미있게 읽었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만족도는 거의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꽤 반납하고 나서 제 거를 따로 구매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소에 읽었던 다른 기획력 책들을 생각해보면 기획의 테크닉을 주로 가르쳐 줬었거든요. 물론 그 내용들도 너무 유익하고 너무 좋았지만 지정해준 범위를 벗어나면 이거를 2번을 써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이 책에서 알려준 원리들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나니까 어딜 가서라도 써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책 기획은 이영식이다가 다른 기획력 책들에 비해서 좋은 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7월 달에 13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이고요. 저자는 김태영 씨, 출판은 의류문화사에서 담당했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건 극단주의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너무 궁금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나 그 현상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들 또한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점에 방문했을 때 오늘 책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책을 보자마자 왠지 정답을 말해줄 것 같아. 정답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힌트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극단주의의 원인이나 현상 등을 꽤나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 자체에 대해서는 꽤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책에서 아쉬운 점을 딱 하나만 꼽아보라면 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물론 책이란 게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기계처럼 칼 같은 중립은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그 정도가 심한 편인데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라는 책 제목이 저자가 자기 스스로한테 묻는 질문이 아닐까 하는 씁쓸한 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네, 제가 7월에
네 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은 완벽에 대한 반론, 저자는 정의란 무엇인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쓰셨고요. 출판은 YG베리에서 담당했습니다. 이 책 이야기를 하려면 호모데우스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의 동명의 책에서 소개됐던 개념입니다. 그 책에 따르면 미래에는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를 아득하게 뛰어넘는 신인류가 나타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책 완벽에 대한 반론은 그 신이 된 인간에 대한 당위성을 점검하게 해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인류가 왜 인위적이고 비의료적인 강화에 거부감을 느끼는지 그 이유를 추론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인위적 강화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느껴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주고 있고 그와 관련된 이유를 추론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공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될 겁니다. 제 역량이 닿는다면 개별 영상으로 이 책을 소개하고 싶긴 한데요. 스크립트를 준비하다가 제 역량이 부족하다 느껴지면 노가리 영상 그런 것들로라도 좀 가볍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달에 15번째 그리고 16번째로 읽은 책은 같은 작가님이 쓰셨고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한 권은 모든 요일의 기록이라는 책이고요. 또 다른 한 권은 모든 요일의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김민철 작가님께서 쓰셨고요. 출판은 북라이프에서 담당했습니다. 두 책 모두 에세이인데요. 모든 요일의 기록은 김민철 작가의 일상을 기록한 책이고 모든 요일의 여행은 김민철 작가님의 여행을 기록한 에세이입니다. 이 두 책 모두 글쓰기에 도움될 거라면서 저에게 빌려주신 책들입니다. 실제로 글쓰기에서도 참고할 만한 대목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구나. 지금도 거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책에서 인상 깊었던 대목은 일단 하나씩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모든 요일의 기록은 책 구성 자체가 정말로 인상 깊었습니다. 동사로 글을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주로 명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글을 풀어나가는 편입니다. 명사에만 의존했던 저로서는 감겨있던 반대쪽 눈이 떠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요일의 여행은 책을 시작하는 첫 문장이 저에게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여행을 좋아합니다가 아니라 왜 나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보라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나니까 왜 좋아하는가 두 문단이 정말로 깊이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그것들을 왜 좋아하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그럴듯하게 답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좋아한다고 말만 했었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둘 다 매력적인 책이었고 저에게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제가 7월달 마지막 17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고요. 저자는 신영복 교수님, 출판은 돌베개에서 담당했습니다. 독서 모임 때문에 구매하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개인 사정 때문에 독서 모임 자체가 붕 뜨게 되면서 독서 모임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이 책을 읽는 거를 꾸준하게 미뤄오고 있었는데요. 책을 미루는 데는 저의 큰 편견 역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책의 저자인 신영복 교수님이 특정 정치 성향 내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상징성 있는 인물이잖아요. 더욱이 그런 저자와 정치적 성향이 반대인 저이기에 그 편견이 작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책을 다 읽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저의 그런 편견, 저의 그런 걱정들은 완전히 기우였습니다. 지식인 신영복의 생각을 더 많이 알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공감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성향이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기계적 중립이 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의 책에서 본인의 신념을 드러내는 건 그렇게 비판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역시 크게 불편하지 않게 읽을 수 있었다. 궁금해지는 대목이 몇 개가 더 있었거든요. 좀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정보는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짜투리 영상을 통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달보다 유달리 에세이가 많은 7월 한 달이었는데요. 베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책들도 1부 영상보다 대다수가 2부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텐션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상 깊었던 책들, 너무 좋았던 책들은 개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찾아갈 예정이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영상 한 편으로 다루기에는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판단하는 책들에 대해서는 주중에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7월 월간 결산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예쁜 댓글, 구독과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는 책방주인 B급파치, 혹시나 하는 그 책도 열린 곳, 여기는 B급 책방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